오늘 중앙일보는 아주 기가 막힌 뉴스를 새로 단독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를 인용하고 그 내용을 국민의힘 소속 태영호 의원을 통해서 다시 확보한 내용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 지금부터 3년 전 2019년 11월 2일 날 북한 어민 2명이 우리 해군에서 납포가 됩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조사를 해서 2019년 11월 5일 날 수사가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그날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에게 부산에서 열리는 한국 아세안 특별 정상회담에 참석해달라고 초청장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이틀 뒤인 11월 9일 판문점에서 북한의 그 북한어민 2명을 이제 북송을 합니다. 그런데 저 11월 7일 날 판문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경찰 특공대 8명이 북한 어민 한 사람당 4명씩 이제 옆구리를 끼고 북한으로 강제로 물리적으로 쫓아 보내는데, 중앙일보 단독 기사를 보면 경찰 특공대는 처음부터 대원들이 뭘 해야 한다는 것인지 지시가 없이 7일 호송 차량 2대와 대원 8명이 필요하다는 얘기 정도만 듣고 판문점에 갔다. 그러니까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저 북한으로 끌려가는 군사 분계선을 막 넘은, 그리고 왼쪽에 있는 건 북한 경비병들입니다. 오른쪽에 사복 차림의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 이제 경찰 특공대인데, 저 사람들은 판문점에 갈 때까지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 갔다는 겁니다. 기사를 계속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복 차림으로 장비도 없이, 여기서 장비가 없다는 것은 어쩌면 뭐 사람을 묶는데 포승줄이라든지 또는 손을 채우는 수갑이라든지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뭐 개인 화기라든지 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장비도 없이 판문점에 도착해서야 추방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 임무를 받았다. 자, 이게 사실이라면 북한 어민 2명을 북한으로 강제 추방하는 그 007 작전과 같은 그 일을 주도한 국정원과 청와대에 있는 국가안보실에서는 이러한 정보를 되도록이면 극소수의 사람만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따라서 통일부도 몰라야 된다. 국방부도 몰라야 된다. 경찰청도 몰라야 된다. 그래서 청와대에 있는 고위 인사들, 그 극소수, 그 다음에 국정원의 극소수, 이 사람들만 이 귀순 의사를 분명히 밝힌 북한 어민 2명을 그들의 귀순 의사에 반하여 북쪽으로 강제 북송한다는 이 사실을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 숨겼다. 심지어 경찰 특공대 8명을 데리고 와야 되는 경찰청에도 이것을 숨겼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또 이렇게 밝혔습니다. 포승줄로 북한 어민 2명을 꽁꽁 묶어놨는데 그것과 관련한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판문점에 오기 전부터 이미 포박 조치가 취해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국정원에서 이미 포박을 했을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당시 성안에 투입됐던 특공 대원 8명은 경찰청 경비국 대테러과 소속이다. 참 여러분 놀랄만하죠. 대테러과 소속 특공대 8명이 저기에 동원됐다는 겁니다. 대테러 업무 인력이 북한 주민 성안에 동원된 것 자체가 전례가 없는 일이다. 대테러 요원들은 정말 중장비를 갖추고 그 다음에 방탄조끼도 있고 그리고 장비를 갖춘 채 투입이 되는
극도로 위험한 인물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나서는 것이 대테러 요원입니다. 그런데 이미 포승줄로 꽁꽁 묶여 있고 눈까지 안대로 가려 있고 입에는 재갈이 물려 있는 완전 비무장 상태에 있는 북한 주민을 호송하는데 대테러국 요원들을 동원한 겁니다. 통상 판문점을 통해서 민간인을 송환할 때는 대한적십자사 관계자가 동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인이 나는 북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라는 의사를 밝힐 경우에는 그 사람을 묶을 필요도 없고 그 사람을 안대할 필요도 없고 그 사람을 위해서 뭐 경호 인력이 필요할 필요도 없고 경비 인력이 있을 필요도 없기 때문에 순수한 민간인인 대한적십자사 직원들이 그냥 같이 동행을 해주면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왜 당시 문재인 정권은 경찰청에 지시를 해서 그리고 임무가 무엇인지도 가르쳐주지 않은 채 대테러국의 그 정예 요원들을 8명이나 자출을 했어야 했던 것일까? 라고 중앙일보는 묻고 있는 겁니다. 태영호 의원은 묻고 있는 겁니다. 기막힌 얘기는 계속되는데요. 사실은 경찰청에 알리기 전에 국방부하고 상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방부는 송환 당일 오전 9시쯤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우리 군이 송환 지원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러니까 경찰의 대테러 특공대원이 아니라 이제 우리 군의 뭐 특전사 요원들이라든지 우리 군 요원들을 지원을 받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어떤 답변을 했었느냐? 우리 군 인력이 판문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유엔 사령부와 협조를 했어야 됐습니다. 판문점은 공동 경비 구역이기 때문에 우리 군이 단독으로 어떤 작전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전 9시쯤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았는데 그로부터 2시간 반 뒤인 오전 11시 30분 국방부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이런 답변을 보냅니다. 군 차원에서 민간인 송환은 불가능하다. 유엔사의 주축인 미군 측으로부터 민간인 북송 절차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피력받을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렇게 보는 겁니다. 태영호 의원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군으로부터 송환 지원을 퇴짜맞자 청와대 안보실이 국방부로부터 송환 지원을 퇴짜맞자 경찰에게 자해 우려가 있다 고만 알려서 지원을 요청했고 장비나 복장도 갖추지 않도록 해서 어떤 작전인지 짐작할 수도 없게 했다.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반인권적 반헌법적 행위를 강행하다 보니 사실상 아무것도 모르는 경찰을 데려다가 그들의 손으로 북송을 강행한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점을 하나 지적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또 어떤 의미에서는 반드시 의무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북한 주민을 북한 땅으로 되돌려 보낼 때 북한을 이탈한 북한 주민을 다시 되돌려 보낼 때는 판문점의 군사 분계선 바로 앞에서 반드시 물어봐야 되는 의사가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물어봐야 되느냐? 당신의 의지로 북한에 가는 것이 맞느냐? 라고 마지막으로 물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2019년 11월 7일 오후 3시 무렵 북한 어민 2명을 북으로 돌려보낼 때는 이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어민은 몸부림을 치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머리를 그냥
자해를 하기 위해서 옆에 시멘트에 짓지으면서 안 돌아가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질문을 당연히 할 수 없었겠지요. 지금 그 당시 문재인 정권에 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정권에 있었던 뭐 서훈 국정원장, 그다음에 김현철 통일부 장관, 그다음에 정의용 안보실장, 뭐 기타 등등 이런 사람들은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북한 어민 2명이 16명을 살인한 흉악범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귀순을 받아줄 경우에, 그래서 한국 땅에 정착을 할 경우에 한국 국적을 가진 자유민이 된 다음에 우리 국민들에게 해코지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흉악범이다. 그래서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냈다. 라는 뉘앙스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국일보가 그러한 저 사람들의 해명을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는 단독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이런 겁니다. 흉악범 북한 주민 23명은 그 이전에, 북한 어민 이전에 흉악범 북한 주민 23명은 강제 북송을 안 했다. 그런데 왜 탈북 어민은 강제 북송을 했느냐, 이런 겁니다. 기사를 그대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중범죄를 저지르고 남으로 내려온 북한 주민 23명이 강제 북송을 피한 것으로 파악이 됐다. 탈북민이 약 3만 명을 훌쩍 넘은 상황에서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해 보인다. 통일부에 따르면 탈북을 해서 귀순한 북한 주민 가운데 항공기 납치, 마약 거래, 테러, 집단 살해와 같은 국제 형사 범죄자, 그리고 살인 같은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이달 1일 기준, 7월 1일 기준 23명에 이른다. 정부는 이들을 비보호 탈북민으로 분류하고 있다.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상 귀순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북한에서 저지른 범죄 때문에 교육, 취업, 주거 지원, 그러한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다. 이들 중범죄자를 포함해서 위장 탈북 혐의가 있거나, 그러니까 위장해서 탈북을 했거나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 보호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 전체 비보호 탈북민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 사람들은 322명이다. 자, 이러한 보도는 무엇을 뜻합니까? 그렇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권은 왜 이 북한 어민 2명을 콕 집어서 강제로 북송을 시켰는가? 어제 소개해드린 사진에서처럼 엉버티고 끝까지 안 넘어가겠다고 울부짖고, 군사 북해선 옆에 있는 그 중립국 감시위원회 건물 그 시멘트에다가 머리를 짓지어가지고 얼굴이 피범벅이 되도록 하고, 우리나라 경찰 특공대 8명이 4명씩 나뉘어서 옆구리에 팔을 끼워서 거의 공중으로 부양시키듯 해가지고 끌고 가야만 했던 저 북한 어민들, 왜 저 사람들만 콕 집어서 비보호로 분류되는 북한 이탈 주민이 332명이나 되고, 그중에서 이른바 문재인 정권이 주장하는 바대로 흉악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23명이나 되는데, 그 사람들은 다 귀순을 받아주고 왜 북한 어민 2명만 탁 집어서 북으로 돌려보냈느냐. 그 점을 한국일보가 단독 기사로 지적하고 있습니다.